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블랙록, 마스터카드, 프랭클린 템플턴. 운용자산만 합치면 1000조를 넘는 금융의 꼭대기예요. 이 세 곳이 8달 사이에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리플 홀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곳이 왜 같은 레일을 골랐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 포지션과 무슨 관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절반은 이미 물려 있을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살까 말까 주저하는 중이시고요. 손절할까, 물타기할까, 존버할까, 이 세 단어가 매일 머릿속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고점 대비 60% 빠져 있는데 기관은 오히려 인프라를 깔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37조,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실물 자산 규모입니다. RWA, 쉽게 말해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을 디지털로 바꿔서 블록체인 위에 올린 거예요. 1년 전엔 3조도 안 됐습니다. 10배가 넘게 불어났거든요. 작년 이맘때 이 숫자를 봤다면 실험이라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37조면 서울시 1년 예산의 7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뭘 뜻하느냐면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더 이상 실험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돈을 실제로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성장 곡선 위에 세 거인이 동시에 올라탔습니다. 세 곳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직접 토큰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마스터카드는 결제 파이프를 연결했고요. 블랙록은 자기 펀드의 정산 레일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사업인데 레일은 같습니다. XRPL, 여기서 리플 홀더 입장에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기관이 인프라를 쓴다는 것과 리플 가격이 오른다는 건 같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L과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SGBNG라는 자체 플랫폼을 이 네트워크 위에서 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국채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린 겁니다. 운용자산 2100조짜리 회사가 직접 토큰을 찍었단 말이에요. 투자한 게 아니라 직접 올라탄 겁니다. 리플 홀더분들 이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달 뒤인 11월 XRP 현물 ETF를 출시합니다. 올해 4월에는 프랭클린 크립토라는 전담 자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MOU에서 시작해서 토큰 발행, ETF 자회사까지 8달 만에 4단계를 밟았습니다. 이 속도는 실험이 아닙니다. 사업이에요. 172전 172승, 누적 2090%,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매매 기록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타점의 신 커뮤니티 실적 직접 확인해보세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선명합니다. 2025년 9월 MOU, 11월 ETF, 2026년 3월 SGBNG 정식 가동, 4월 자회사 출범, 한 단계씩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이더리움도 쓰고 있거든요. 스텔라 네트워크도 검토한 적 있고요. 왜 XRPL을 따로 추가했는가? 답은 세 번째 파트에서 나옵니다. 2025년 11월 마스터카드가 파일럿을 시작합니다.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실제 결제에 쓰는 실험이에요. 주목할 건 참여사 구성입니다. 마스터카드, 리플, 발행사, 가맹점, 내축이 전부 붙었습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어 놓고 끝이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결제 파이프까지 연결한 구조입니다. RLUSD가 실제로 돌기 시작하면 그 결제 과정에서 XRPL이 작동합니다. 기존 국제 결제 이틀 걸립니다. 은행 경유, 환전 경유, 정산 경유, XRPL 기반은 3 최소 5초. 수수료는 건당 0.000달러, 거의 공짜예요. 마스터카드가 이 파이프를 테스트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국제 송금은 은행을 거칠 때마다 수수료가 붙고 환전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500만 원 보내면 도착할 때 40만 원 넘게 빠져있는 구조거든요. 이걸 3초 만에 거의 공짜로 끝낸다는 건 결제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다만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파일럿은 파일럿이에요. 글로벌 정식 출시까지는 올해 하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블랙록은 조금 다릅니다. XRPL에 직접 올라타지 않았거든요. BUIDL이라는 토큰화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의 정산 수단으로 RLUSD가 쓰입니다. 그리고 RLUSD는 XRPL 위에서 작동해요. 한 다리 건너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BUIDL 펀드 규모가 약 3조 4천억입니다. 이 돈이 흐르는 파이프가 XRPL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리플,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구조적으로 어디쯤인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신청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블랙록이 BUIDL을 만들고요. 세큐리타이즈가 토큰으로 발행합니다. 거래 정산에 RLUSD가 쓰이고요. RLUSD는 XRPL 위에서 움직입니다. 3조 4천억이 움직일 때마다 XRPL 네트워크가 한 번씩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우회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결이에요. XRPL 위 실물 자산이 1년 만에 2200% 성장했습니다. 아직 절대 규모는 작습니다. 전체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모든 체인 중 가장 빠릅니다. 이더리움이 아니에요. 솔라나도 아닙니다. XRPL입니다. 프랭클린이 토큰을 올리고 마스터카드가 결제를 연결하고 블랙록 자금이 정산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실거래가 한꺼번에 늘어난 거예요. 세 곳이 동시에 인프라를 쓰니까 성장률이 폭발한 거거든요. 기관이 이 레일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세 거인이 같은 레일을 골랐나? 제가 파고 들어가 보니 답이 다릅니다. 고른 게 아닙니다. 기관이 올라탈 수 있는 레일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SE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증권이 아니에요. 이 한 줄이 판을 뒤집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기관은 그 체인 위에서 사업을 못하거든요. 인가, 공시, 감사 요건이 전부 달라집니다. XRPL에는 다른 체인에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MPT, 토큰 안에 규제 조건을 직접 새겨 넣는 기능이에요. 이 토큰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못 사는지 자체에 규칙이 박혀 있습니다. 둘째, 인가된 신뢰 라인, 쉽게 말해 허가받은 사람만 거래할 수 있는 전용 통로입니다. 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금 세탁 위반이거든요. 이 두 기능이 그 공포를 구조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별도로 짜야 하는데 XRPL은 처음부터 박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이더리움은 집을 짓고 나서 보안 시스템을 따로 설치하는 구조예요. XRPL은 설계도면 자체에 보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감사 통과가 쉬운 쪽이 어딘지는 뻔하죠. 리플은 75개국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금융감독국 라이선스 포함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라이선스 중 하나입니다. 블랙록이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관이 파트너를 고를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이겁니다. 기술이 좋아도 라이선스가 없으면 손도 안 댑니다. 비트고나 파이어블록스 같은 경쟁사를 보면 보관 기능은 있지만 결제 레일이나 글로벌 라이선스가 부족하거든요. 리플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가 깔린다고 가격이 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기관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실제 거래량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인프라가 깔리는 단계예요. 다만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프라 없이 올라간 가격은 빠지지만 인프라 위에 올라간 가격은 바닥이 다릅니다. 2021년 상승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기대감만으로 올랐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레일이 깔리고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은 직접 올라탔고요. 마스터카드는 결제 파이프를 연결했고요. 블랙록은 3조 4천억짜리 펀드의 정산 레일로 쓰고 있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규정 때문이에요. 기관이 올라탈 수 있는 레일이 제한되어 있고 XRPL은 그 조건을 프로토콜 자체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리플 복구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손실률에 따라 복구까지 필요한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 나름 많이 공부하셨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신 적 있으시죠? A 유튜버는 바닥이라고 하고 B 유튜버는 더 빠진다고 하고 온체인 지표는 매집 신호인데 뉴스는 악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멀어지는 느낌. 사실 이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감정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초보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긴 하락장에서는 감정 개입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해결책은 공부가 아니라 실행을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저희 타점의 신커뮤니티 리플 손실복구 프로젝트는 검증된 기준으로 매매 실행만 담당합니다. 올해 2월부터 172전 172승, 누적 209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공증 완료.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공부가 약한 게 아니라 실행이 약한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부는 이미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이제 실행 하나만 맡기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두세요. 매매 기준은 저희가 제공하니 복잡한 판단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플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